허니 나이트 음악과 함께하는 추억의 저장소 꿀밤. 오늘도 저 DJ 엘비스 리와 함께해요. 지금 들으신 이 곡 너무나 익숙한 곡이죠. 바로 나홀로 집의 OST Somewhere in My Memory. 소년 케빈이 도둑들로부터 집을 지켜내는 이야기인데요. 이 노래는 마치 설날 떡국을 꼭 먹어야 하듯이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영화를 봐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영화죠. 그럼 오늘 나홀로 집의 테마와 관련된 애청자 사연 정말 궁금한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 첫 직장을 다니던 당시에 집이라는 곳은 저에게 그저 잠만 자고 나가는 숙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늦은 밤, 자정이 지난 늦은 시간에 택시에서 내려 들어선 빌라 단지는 쥐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모두 4동으로 구성된 단지 제일 안쪽 2층에 있는 우리 동 현관을 들어설 때부터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집 대문 앞에서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죠. 열쇠를 꽂아야 하는 현관문 주키와 보조키를 여는 방향이 좌우로 엇갈려 있어 항상 2개를 반대로 열고 잠갔었는데 몇 번을 반복해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신랑이 끝에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열린 문틈 컴컴한 집 안쪽으로 어디선가 빛이 새어나오며 어두운 거실을 희미하게 밝혀주고 있어 집안 방문들이 모두 열려 있는데 얼핏 보기에도 방 한가운데 뭔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게 어슴푸레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기이한 상황에 멘붕이 됐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등골이 오싹하면서 집안에 뭔가 인기척 같은 것이 느껴져 저는 그냥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서는 앞집 대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당시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건물 밖으로 나가서 공중전화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습니다. 염치를 무릅쓰고 연이어 앞집 문을 두드린 결과 다행히 누구세요? 앞집 아저씨의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한눈에 보기에도 제 모습이 이상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뜬 아저씨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저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신고 좀 해주세요. 예? 예. 서둘러 들어간 아저씨가 신고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집안에 있을지 모를 도둑놈이 대문을 박차고 나올지 몰라 온 힘을 다해 등으로 대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처럼 느껴진 10여 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경찰 아저씨들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셨어요? 네. 근데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아요. 3단봉을 펼쳐든 경찰 2명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신을 신은 채 거실에 올라서는 경찰 아저씨들을 보며 이따가 바로 닦아야 되겠네.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후레쉬를 켜들고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경찰들을 보고 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임에도 어느새 아래층 위층 사람들까지 우리 집 앞에 모여 낯선 광경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나와선 경찰이 휴즈 박스를 살펴보더니 곧이어 집안에 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습격 맞은 듯 어수선한 집안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휴지를 끊어놨나 봐요. 집안을 다 뒤집어 놓은 거 보니까 수법이 애들 짓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귀가가 항상 늦으신가 봐요. 예. 문 앞에 신문이나 우유 같은 거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우편함에 우편물도요. 그 순간 경찰 아저씨들의 산교육을 들으며 고개를 주걱거리는 이웃들의 눈이 마치 교부제라도 살펴보는 듯 열린 우리 집 현관문 틈으로 살펴보고 있었지만 이미 자포자기 모드에 들어가 있는 저는 문 닫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출장이 잦은 탓에 우리 집은 우편물과 신문이 쌓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곧이어 경찰 아저씨들과 이웃들이 흩어지자 들어간 집안은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는 열린 채로 과일과 음료는 꺼내어 반쯤 먹다 남겨놓고 장롱이며 옷장, 책상 서랍과 책장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끄집어내 방 한가운데 널따랗게 펼쳐 쌓아놓았더군요. 아마도 이불 사이 옷주머니나 책이나 책장 사이에 현금이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광범위하게 뒤진 듯합니다. 한데 희한하게도 신용카드며 가품 액세서리는 용케 알아보고 모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얼마 안 되는 현금과 몇 가지 폐물은 진품으로만 골라서 용케도 찾아서 들고 갔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다음날 퇴근에 돌아와 이어지는 쏟아진 짐 정리를 하는 데는 좋기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정말 희한한 일은 오래전 잃어버린 줄로 생각하고 포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난리통을 정리하는 중에 하나하나 찾아낸 것이 그나마 뜻밖의 소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며 꺼림칙했던 그날의 사건을 조금 잊을만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출장을 마친 저는 월차를 내고 온종일 잠이나 청할 생각으로 먹고 자고를 반복하던 오후 한때 오수를 즐기다가 대문에서 들려오는 낯선 인기척에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다가가서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사내 녀석이 대문 문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악몽 같던 그날 밤이 떠오르며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대문을 있는 힘껏 세게 내리쳤습니다. 빵! 그리고 곧이어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녀석이 기겁하고 놀라더니 계단집으로 달려 내려가더군요. 순간 저도 베란다 쪽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던 날 경찰관이 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도둑놈이랑 맞닥뜨리거나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맞서거나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소리쳐서 쫓아버리세요. 특히 초보 도둑들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피하시거나 쫓아버리시고 바로 신고를 하세요. 그러고 보니 주먹으로 대문을 내리쳐 도둑놈을 쫓아버린 것까진 그 경찰관이 얘기한 대로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도둑놈이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다시 현관문 쪽으로 가서 살며시 문구멍을 내다보는데 아니 이놈의 도둑놈이 대담하게도 이번엔 앞집 대문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저는 베란다로 달려가 창문을 열어젖히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쳐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잠시 후 이 집 저 집 베란다 창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1층 현관문으로 낯선 사내 한 녀석이 튀어나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저기 키 크고 갈색 머리 곱슬곱슬한 도둑놈이다. 저도 모르게 인상착의까지 되뇌인 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둑을 쫓아낸 이후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또다시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이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맞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참 저도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어디 멀리서나 있는 얘기지 이게 주변에서 그렇게 흔히 벌어지는 얘기는 아닌데 이분이 지금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정말 너무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그 장면들을 이렇게 써주셔서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마치 꼭 저희 집에 도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그 나홀로 집에와 그 얽힌 사연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영화 속에서는 뭐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도 오늘 그리고 문단속 잘 하고 주무시고 저희 꿀밤 여러분에게 오늘도 즐겁고 아름다운 음악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엘비스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달콤한 꿀밤 되세요.